안녕하세요. 포항과대학의 국종성입니다. 먼저 제가 평소에 가장 도전해보고 싶었던 이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줄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제 과제의 제안명은 기후변화 인계점 탐사입니다. 기후변화 인계점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의 기후 상태에서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태로 옮겨가는 점, 이 점을 기후변화 인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은 저 혼자 만든 게 아니고요. 여러 팀이 모여가지고 기존의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정리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제의 연구 목표는 이 기후변화 분야의 최대 난제인 급격한 기후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지구온난화의 기후변화 인계점을 탐사하고 예측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인계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 인계점이라는 것은 현재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인 기후 강제력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반응하다 어느 순간 강한 비선형 반응에 의해서 기후 시스템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을 기후변화 인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목표는 뭐냐면 이러한 인계점이 존재하는데 이 인계점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후가 이 기후변화 인계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가까운 미래에 있는지 아니면 먼 미래에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인계점은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간단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거대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 변수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계는 다양한 또 여러 가지의 평형 상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평형 상태에서 또 다른 평형 상태로 옮겨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 시점을 기후변화 인계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를 이 도식도에서 간단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현재 기후에 대해서 가로축이 어떤 이산화탄소의 증가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세로축이 우리 기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기후가 천천히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시점에서 이제 인계점이 발생할 텐데 이런 인계점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있다면은 우리 지구가 가까운 시일 내에 기후가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이고 멀리 있다면은 이게 먼 미래에 바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지구가 현재 상태에서 안정한 지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돼도 기후 인계점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구 온도가 점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피해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후 변화를 우리가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근데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인계점이 매우 가까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급격한 기후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후 재앙, 사회 대재앙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인계점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파리 기후 협약이 이제 체결되었습니다. 196개국의 이제 국가들이 기후 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폭을 2도, 특히 이제 2도보다 더 낮은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산업화 이후로 지금 현재 우리 지구는 현재 1도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0.5도 더 이상 올라가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약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수학적인 값이 있는데 정확한 값이 있는데요. 2도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2도는 왜 하필 2도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급격한 기후 변화 또는 기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계점 이후의 기후 변화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어떤 경제 사회적 편익의 문제, 어떤 피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계점 이후의 기후 변화는 경제 사회적 시스템의 붕괴 문제입니다.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기후 변화가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적 시스템이 그렇게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고자 2도라는 우리가 기준치를 잡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2도라는 문제에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2도라는 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산정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도의 과학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하고, 기후 임계점이 야기하는 막연한 불확실성, 막연한 대비에 의해서 2도, 그러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지 모른다면 대재앙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후 임계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이러한 대응에는 엄청난 경제적 그 피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춰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목적은 뭔가 기후 임계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재앙이 오고 있다, 뭔가 공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기후 임계점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기후 협상력을 높이고 또 국제적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기후 대재앙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 대재앙이라고 하면은 뭐 허황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 과제의 어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거의 기후 임계점을 소개해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과거에 우리 지구는 수십 번의 이제 급격한 기후 변화를 겪어왔는데 기후 임계점이 몇 번이고 지금 지나쳐 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영거 드라이아스라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불과 12,800년 전에 이제 발생했는데요.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이제 간빙기로 가면서 온도가 천천히 상승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수십 년간 전체적으로 2도에서 6도 정도 기온이 급격하게 하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현재 산업화의 이후에 150년 동안 1도가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기후 변화가 매우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2도에서 6도 기온이 하강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생태 시스템의 뭐 전체적인 기후 시스템이 이제 붕괴되는 상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하강한 상태가 한 1000년 동안 지속되다가 갑작스럽게 또 온도 상승도 더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에 6도에서 8도가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온도가 상승한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간빙기에는 이제 12만 5천 년 전인데요. 지구 온도는 산업화 정도보다 1도 정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와 굉장히 유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 온도 비슷했지만 전 지구의 해수면 고도는 4m에서 6m 정도 높은 상태가 유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이제 해수면 온도가 상승했는데요. 요거는 그린랜드의 빙하들이 급격하게 붕괴되면서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보다 이 해수면도가 4도에서 6도가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큰 변화가 만들어질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최근 빙하기 때 단스하드 오슈가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러한 급격한 이벤트가 몇만 년에 걸쳐서 25번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25번 반복되는 게 이게 뭐 몇 년 동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제 수천 년 간격으로 이 25번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그 과거에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 임계점을 지난 게 있었는데, 현재 대략적인 가설은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고기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이게 퇴적물을 코알을 한다거나 아니면 빙하 코알을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구가 왜 도전적인지를 말씀드리고 왜 이게 난제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제가 생각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만 이 급격한 기후변화 임계점은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연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기후변화 연구의 어떤 체계 자체가 점진적인 기후변화 또는 선형적인 기후변화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만 모든 방법론이 자료 분석, 빅데이터 분석 또는 수치 모델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임계점 연구에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임계점 문제는 기후변화의 최고 난제라는 이걸 부인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 변화 연구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나눴는데요. 기존 기후 변화 연구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점진적인 이제 기후 변화인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 어떤 관점을 바꿔야 되냐면 점진적인 변화 중에 어떻게 급격한 기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연구는 선형적이고 비선형적인 분석.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분석 툴이 선형이거나 약간 약한 비선형의 자료 분석에 기반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임계점을 하시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강한 비선형 분석에 대한 반복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비선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기후 변화 연구는 대기의 문제, 해양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연구가 쌓아져 오면서 대기와 해양의 이런 상호작용 가지고는 과거의 기후 변화, 현재의 기후 변화, 또 미래의 기후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은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 그러니까 과거의 대기와 해양과 해빙뿐만 아니라 영구 동토층 같은 생태계 또는 육상 생태계, 해양 생태계, 육빙, 탄소순환 이런 전체적인 지구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연구들은 이제 피드백 과정에 대한 연구인데 이제 임계점 요소들에 대한 연구들이 당연히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현재의 기후 변화의 연구의 가장 큰 방법론은 수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할 수가 있는 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학문인데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지구, 수치 모델링을 통한 가상의 지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이걸 통해서 기후 변화를 예측하고 기후 변화를 연구합니다. 근데 이 수치 모델링의 기본 가정이 뭐냐면 왜냐하면 이게 수치적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한 지구,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하는 거 이 수치 모형이 근본적으로 막아놓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을 가지고 급격한 기후 변화를 연구한다는 건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기후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적 제약을 좀 뛰어넘는 도전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연구하는 이제 지구과학 중심의 연구였는데 이거는 다학제 유형 연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팀도 단순히 이제 대기나 해양의 전문가들만 모시는 게 아니고 다학제 간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팀을 구성하였고 이제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표한 연구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 이 연구는 임계점에 관한 연구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나 국내나 국외에서 임계점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연구를 해왔냐면은 급격한 기후 변화를 연습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핵심 요소들에 대한 물리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꾸준히 저희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중장기 기후 예측 시스템에 대한 또는 예측성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예제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영구 동토층이 이제 급격한 기후 변화, 기후 임계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영구 동토층의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올해 출판이 되었는데요. 영구 동토층에서 이제 산불이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산불이 단순히 우리가 산불을 생각하면은 단순히 이게 우연히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저희가 강조하는 건 이 산불이 기후 시스템과 굉장히 양의 상호작용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영구 동토층의 극한 붕괴가 문제인데 이게 대규모 산불에 의해서 트리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이제 불과 이제 몇 주 전에 저희가 억셉트를 받았는데요. 작은 이 생태계의 식물들의 생리작용이 기공이 얼마나 열고 닫히냐 이런 변화 작용에 의해서 북극의 온난화가 촉진될 수 있다 이런 연구를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북극의 이제 해빙에 극격이 놓고 있는데 세 번째 연구에서는 북극에 살고 있는 작은 식물성 플랑크톤 이 작은 생태의 작용이 북극의 온난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급격한 기후 변화는 이제 기후 변화 민감도의 연구인데요. 이게 2018년에 출판된 연구인데 현재의 기후 예측 모형들이 우리가 강수의 변화를 너무 과소모의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최근 저희가 두 편의 논문을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이제 연속으로 출판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북극의 온난화가 중위도의 생태계에 얼마나 생태계 붕괴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는 이제 제 연구는 아니고 저희 연구팀의 전남대 함유근 교수님의 연구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안서를 만들고 이 추진 체계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2019년, 그러니까 작년에 네이처지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요지는 뭐냐면은 현재까지는 AI 기술, 딥러닝 기술을 기후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어요. 왜냐하면 기후라는 게 데이터가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매우 힘들다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었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이 함유근 교수님 팀에서 이 AI 기반으로 엘니뇨 예측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엘니뇨 예측을 시도해 가지고 기존의 선형 모형, 아주 복잡한 기후 모형에서 낸 엘니뇨 모형보다 획기적으로 엘니뇨 예측을 향상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된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러한 기후변화의 비선형적인 것들을 딥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게 돼서 이 인계점 연구도 이 딥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정말 이 전체적으로 뭐 해외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은 연구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 연구의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현재 그런 인계점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후보지로 이제 지목되고 있는데 급격한 기변을 만들 수 있는 게 그중에 가장 두 개만 이제 뽑으라고 치면 첫 번째가 영구 동토층이고 그리고 이제 빙상입니다.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영구 동토층인데요. 영구 동토층은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땅이 얼어 있는 층입니다. 뭐 땅이 얼어 있으면 이게 별 문제가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이 생태 작용에 의해서 대기 중 탄소량의 2배가 이 영구 동토층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이게 가속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온실가스들이 이제 배출되게 됩니다. 특히 여기 영구 동토층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가스가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메탄가스는 같은 양이 증가했을 때 이산화탄소보다 28배 온실효과의 효율이 높은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방출되게 되면은 급격한 기후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얼음이 녹으면, 땅이 녹으면 방출되겠구나, 이런 단순한 과정이면 쉬울 텐데 이게 거기에 이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습지가 형성되고 거기에 미생물과 생태과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 메탄의 배출량이 결정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야만이 방출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인계점을 이제 연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이 영구 동토층에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방출되어야 우리 전 지구 시스템에 급격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느냐. 두 번째, 그 정도 온실가스가 방출되려면 도대체 이 영구 동토층의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 복합 기후 재해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양동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양동이 들면 양동이에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천천히 새면은 우리 기후 시스템이 순지화로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큰 이벤트에 의해서 이 양동이가 엎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가 급격하게 한 번에 대방출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급격한 기후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엎어지는 효과, 이런 것들이 후보지가 뭐냐면은 열파, 그러니까 그 폭염이죠. 폭염과 가뭄, 산불이 별개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2년 전에도 겪어봤지만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이러한 기존의 영구 동토층에서 유지하던 그 기후 시스템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돼가지고 이게 대량을 방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프로세스들이 연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양 빙상 연구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과거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에서 가장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이런 해양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 컨베이어 벨트가 수천 년 동안 이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린란드나 남극의 빙상이 이제 붕괴하게 되면은 이 해양 순환이 역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럽 지역의 온도가 겨울에 따뜻한 거는 그쪽에 온난 기류가 이제 해류가 가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면 이러한 급격한 기후 변화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의 그런 그 배경이 그 영국 드라이어스에서 시기를 이제 생각하고 만든 건데요. 그게 해양 컨베이어 벨트가 역전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러한 그 빙상이 어느 정도 급격하게 붕괴돼야만이 해양 순환이 역전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가 이제 미스터리가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풀지 못한 게 뭐냐면, 그래서 해양의 역전이 만들어지면 그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전 지구의 임계점을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기후에서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들이 연구되고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건 이제 방법론이라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후분야에 딥러닝 기반의 적용이 가장 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적은 샘플링인데요. 그런 것들을 현재 수치 모형과 이 딥러닝 기법을 서로 융합해 가지고 수치 모형에서 만들어진 그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그 함중근 교수의 네이처 논문에서 이제 활용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저희가 이제 딥러닝 기법에 인계점 연구에도 적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연구에서 이제 다양한 기존에 이제 엘니뇨 예측에만 활용했는데 여러 방면에서 이제 딥러닝 연구를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까지 이제 주춤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인계점 발전 시점을 예측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또 문제는 뭐냐면은 딥러닝을 이제 쓰게 되면은 근데 이게 그 블랙박스로,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 역학적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하고 있는데, 함정훈 교수의 논문에서 말씀에서 또 이야기하는 건 그것들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툴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툴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 작은 지역의 인계점이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인계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의 툴로서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네 번째가 가장 우리가 이제 도전적인 이제 툴인데요, 목표인데요. 기존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 세대의 수치 모형은 안정된 지구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계점을 연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면적인 이제 뭔가 교체나 교환이 필요한데, 이게 현재 기후 모형이 그냥 기후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제 개발되어 온 거고요. 이게 수만 줄의 코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전면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희한테 이제 주실 수 있는 90억 가지고는 이제 택도 없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딥러닝 기법으로 기후 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풀리 넌리니어 기후 예측 모형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딥 얼스 시뮬레이터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이제 각 핵심 요소들을 일단 딥러닝 기법으로 이제 개발하고요. 이것들의 상호작용을 다시 이제 엮어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한 번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그 복잡성이 있습니다. 복잡성의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발달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풀리 넌리니어한 풀리 이제 고려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예측 모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전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데, 이 자료는 아마도 수치 모형과 관측을 통해서 이제 얻는 걸로 트레이닝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위클리 넌리니어한 자료부터 우리가 과연 풀리 넌리니어한 미래 변화를 잘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우리가 도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기후 자료를 활용하고, 또 이제 자기 강화 학습이라는 것들을 이제 툴을 이용해 가지고 샘플 확보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팀은 저희 팀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모여가지고 만든 건데요. 그 여러 분야에서도 저 혼자뿐만 저희 분야뿐만 아니라 생태, 해양, 수학, 여러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제안서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 융합 연구를 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제가 좀 약간 융합 연구에 운이 좋게도 유리한 위치하고 있는데요. 포스텍이 이제 이런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지금
엔커리지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환경공학부에서 이제 기후변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그 작년에 설립된 AI 대학원에 이제 겸임 교수로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 수학과에서 이제 제2 교수를 하고 있어서 현재 수학과 교수님들과도 이제 융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대학원 교수님과는 당연하겠지만 딥러닝을 어떻게 기후에 적용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연구할 계획이고요. 수학과에서는 당연히 인계점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론적인 이런 펀더멘털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협동 연구는 이제 저희 이제 제가 어떠한 분들과 같이 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언급하지 않겠지만, 생태기후 상호작용, 딥러닝 기법 개발, 해양 빙상 피드백에 대해서 다양한 대학 교수님들과 지금 협력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 결과 목표는 이제 이 5년간의 이제 목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의 목표는 전지후 기후변화 인계점 시나리오에 대한 개념 모델을 정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후 인계점을 초래할 수 있는 영구 동토층의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지, 빙상 분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지를 제시해서 그게 어떻게 이제 기후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지, 급격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건지를 저희가 이제 메커니즘 용어로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 기반에서 이제 5년 계획으로 저희가 하이 레벨 모형까지를 만들 수 없겠지만 중간 과정의 모형까지 개발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기변화 인계점을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또 기변화 인계점을 예측할 수 있는 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측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예측을 어떻게 할 거냐면 10년 내에 생긴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이제 기후 인계점을 어디에 치냐에 대한 이제 해답을 제시하는 게 이 과제의 목표인데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파리 협약에서 2도 기준치에 대한 를 제시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이게 2도가 맞는 값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3도, 4도까지도 여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턴 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2050년까지 CO2를 이렇게 감축하려면 지금 400ppm인데요. 500ppm 이내로 감소하려면은 전 세계 GDP의 2% 수준을 이제 함축해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경제 손실인데, 이걸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느리게 할 수 있다면, 느리게 해도 우리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편익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쓰는 게 굉장히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